AI가 모든 걸 바꿔놓고 있죠. 그런데 이 AI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작가가 뜨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디자인이랑 기술 분야에서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변화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사용자 경험, 우리가 보통 UX라고 부르는 이 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점을 사용자 경험, 즉 UX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까지 AI가 만들어낼 경제적 가치가요, 무려 4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 경험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뭘 샀는지 과거 기록을 보고 이거 한번 사보세요 하고 추천하는 수준이었죠. 이걸 개인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떤지, 심지어 제 기분이 어떤지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반응하는 초개인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는 이미 제품 개발 과정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분석하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복잡한 기술 문서 초안을 쓰거나 아예 신제품의 뼈대를 설계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기술이 이렇게 막 똑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가장 중요해지는 건 바로 인간적인 소통이라는 겁니다. 이 복잡한 기술과 우리 같은 사용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진 거죠. 바로 말로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 말이에요. 자, 그럼 이 UX 라이터라는 사람 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카피라이터 같은 작가들이랑은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만나는 모든 글자, 모든 단어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하기 같은 버튼에 쓰인 문구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틀렸어요 하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까지 전부 다 이분들 손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카피라이터랑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목표 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카피라이터는 비즈니스 목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 즉, 설득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UX 라이터는 사용자의 경험과 명확성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이걸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아주 강력한 주 무기가 바로 마이크로 카피라는 건데요. 이름처럼 정말 작은 텍스트 조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험 전체를 좋게 만들 수도 아니면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훌륭한 마이크로 카피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죠. 금융앱 토스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대출을 갚느라 고생했다. 어떠세요? 이 말 들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면서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마디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UX 라이팅은 그냥 예쁜 단어, 멋진 문장을 고르는 글쓰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디자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UX 라이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랑 정말 비슷해요. 제일 먼저 리서치를 통해 우리 제품을 쓸 사용자를 깊이 파고들어요. 그분들이 쓰는 말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떤 톤 앤 매너로 소통할지 전략을 짜고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스타일 가이드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야 실제 카피를 쓰고 이걸로 끝이 아니죠. 반드시 실제 사용자들과 테스트를 거쳐서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자, 훨씬 더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오류 메시지 정말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유효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딱 이 한 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하고 좀 짜증이 확 나지 않나요? 그런데 UX 라이터는요. 이렇게 꽉 막힌 길을 친절한 이정표로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고요. 어때요? 그냥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UX 라이팅의 진짜 힘이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좋은 UX 라이팅은 마치 고속도로의 색깔 유도선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가는 복잡한 분기점에서도 저 유도선만 따라가면 헷갈리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UX 라이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길잡이, 바로 UX 라이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 바로 AI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UX 라이터의 부상이 앞으로의 기술,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커리어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제 UX 라이터는 단순히 주어진 화면에 글자를 채워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바로 인간과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일종의 대화 설계자이자 전략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비전과 사용자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좀 재밌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떻게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일단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한번 뜯어보세요. 나라면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꿀 텐데 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피그마 같은 디자인 툴을 다루는 법을 익혀두는 건 이제 거의 필수라고 하네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AI가 점점 더 그럴듯한 글을, 심지어는 창의적인 글까지 쓰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글을 써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 바로 깊은 공감과 날카로운 전략,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이 담긴 글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AI가 쓰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위해 펜을, 아니 키보드를 드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앱을 쓰다가 이 버튼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설계자 UX 라이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강력한 힘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고 답답함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를 좌절시켰던 그 문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웹사이트나 앱에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었던 순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좋지 않은 UX 라이팅과 마주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팝업창에 취소 버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을 취소하려면 확인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이 모든 걸 그만두려면 취소를 눌러야 하나? 이 짧은 순간의 혼란, 이게 바로 사용자를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잦은 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좀 불편하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증 실패처럼 툭 던지는 불친절한 메시지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요. 결국엔 이 서비스 믿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죠. 심하면 아예 그 앱을 지워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힘, UX 라이팅입니다. UX 라이팅은요, 단순히 글을 예쁘게 꾸미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사용자를 돕는 것이에요. 물건을 팔기 위해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 사용자가 가려는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안내문인 셈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UX 라이팅은 제품이 사용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 그러니까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절한 안내원처럼 사용자가 쓰는 말로
사용자가 가려는 길을 막힘없이 안내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카피라이팅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UX 라이팅과 카피라이팅은 목표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UX 라이터는 사용자가 제품을 잘 쓰게 만드는 경험 개선에 집중하고요. 반면에 카피라이터는 고객이 제품을 사게 만드는 판매 촉진을 목표로 하죠.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함께 일하는 팀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앱 안에서 보는 버튼 문구는 UX 라이팅, 그리고 그 앱을 다운받게 만든 광고 문구는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글은 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훌륭한 UX 라이터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확함과 간결함입니다. 솔직히 우리 앱 쓸 때 화면에 모든 글자를 꼼꼼하게 다 읽지 않잖아요. 그냥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고 휙휙 훑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는 각자의 역할이 아주 분명해야 하고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덜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에 그냥 이북이라고만 덜렁 쓰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누르면 바로 돈을 내야 하나? 아니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건가? 어떤 파일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죠. 하지만 무료 이북 다운로드 PDF라고 구체적으로 써주면 어때요? 아, 무료구나. PDF 파일이구나. 사용자의 모든 궁금증이 단번에 해결되면서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명확함의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일관성입니다. 제품 전체에서 같은 개념은 항상 같은 용어로 써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사용자가 이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경험 속에서 서비스를 믿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한 서비스에서 발견된 문제점인데요. 같은 걸 보는데 페이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면 사용자는 이거 다 같은 거 맞나?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불일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브랜드 전체의 전문성과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유용성입니다. 항상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뭘 필요로 할지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절하게 해결책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인증 실패. 이 한마디는 그냥 문제만 툭 던져주고 사용자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메시지는 왜 실패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음 행동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죠. 사용자를 좌절시키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결국 UX 라이터는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서치 능력, 그리고 디자이너나 개발자 같은 동료들과 소통하는 협업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 글쓰기를 넘어선 경험 설계자인 셈이죠.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도움이 되는 단어들. 이렇게 세심하게 설계된 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단어가 어떻게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지 그 궁극적인 힘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좋은 UX 라이팅은요, 사용자의 사소한 불편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이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브랜드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정체성을 강화하죠. 최종적으로는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글은 곧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 단어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설계 요소고요. 신뢰를 쌓고 사용자의 여정을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앱과 웹사이트를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버튼 하나, 알림 메시지 하나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발견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면 속 모든 단어가 픽셀 하나하나만큼이나 정교하게 설계된 세상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그 화면 속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어주는 게 뭘까요? 네, 바로 글자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단어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매일 디지털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앱을 쓰는데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 화면에선 엄청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다가 다음 화면에선 갑자기 딱딱하게 오류, 제시도 바람 이렇게요. 진짜 온탕냉탕 오가는 기분이죠. 마치 앱 하나에 성격 다른 여러 사람이 막 들어있는 것 같달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경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을 잠재우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무기는 칼도 아니고 코딩도 아니고 바로 글쓰기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UX 라이팅, 즉 사용자 경험을 위한 글쓰기죠. 자, UX 라이팅.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쓸 때 헤매지 않고 원하는 걸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글, 그게 바로 UX 라이팅입니다. 버튼에 쓰인 작은 단어 하나부터 뭔가 잘못됐을 때 뜨는 오류 메시지까지 전부 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그냥 광고 문구 쓰는 카피라이팅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다른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목적부터가 완전 다르죠. UX 라이팅은 사용자를 안내하는 게 목표예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반면에 카피라이팅은 고객을 설득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쓰는 단어도 달라요. UX 라이팅은 누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카피라이팅은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쓰죠. 심지어 같이 일하는 팀도 글이 보이는 위치도 완전히 다릅니다. 좋아요. 그럼 UX 라이터들은 도대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쓸까요? UX 라이팅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잘 쓰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강남언니라는 앱인데요. 이 앱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딱 3가지 핵심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첫째, 자신감 있게 말한다. 둘째, 무조건 이해하기 쉽게 쓴다. 그리고 셋째, 한 번에 하나씩만 이야기한다. 아주 명쾌하죠? 자, 첫 번째 원칙, 자신감부터 볼까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왼쪽이 바꾸기 전, 오른쪽이 바꾼 후인데요. 바뀐 거라곤 문장 끝에 느낌표 하나 딱 붙은 거밖에 없어요. 성형 견적 받아보세요가 아니라 성형 견적 받아보세요. 이렇게요. 근데 이 느낌표 하나가 우리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확 보여주면서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정말 작은 차이인데 느껴지는 건 확 다르지 않나요? 두 번째 원칙, 이해하기 쉽게.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왼쪽처럼 그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툭 던지면 사용자는 어떡하라는 건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처럼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네요. 아래 새로 고친 버튼 눌러서 다시 해보세요 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사용자를 배려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쓴다는 건요,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랑 연결됩니다. 바로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글로 설명해 주거나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색깔만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똑같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접근성을 고려한 글쓰기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슬슬 궁금해지죠. 기업들은 왜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냥 대충 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5년 동안 UX 라이팅이라는 키워드의 구글 검색량이 무려 2100%나 늘어났습니다. 21배요, 21배. 이건 그냥 요즘 뜨는 것 수준이 아니라 이젠 모르면 안 되는 업계의 필수 역량이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건 구글의 아주 전설적인 사례인데요. 호텔 검색 버튼에 원래는 book a room, 그러니까 방 예약하기라고 써 있었어요. 이걸 check availability, 즉 예약 가능 여부 확인이라고 살짝 바꿨을 뿐인데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클릭률이 17%나 올라간 겁니다. 와, 17%요? 왜 그랬을까요?
예약이라는 말은 왠지 당장 돈 내야 할 것 같고 취소도 어려울 것 같은 심리적인 부담을 주잖아요. 근데 확인은 그냥 한번 눌러보는 거니까 훨씬 가볍죠. 이 작은 단어 하나 바꾼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단어의 힘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신한카드, SK텔레콤,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도 전부 자체적으로 UX 라이팅 가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거 좀 매력적인데? 하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럼 만약 내가 UX 라이터가 되고 싶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포트포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하실 텐데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이 있어요. 일단 내가 자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쓰인 문구들을 샅샅이 분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어색하지? 이 버튼 이름은 더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요. 그리고 계산할 점을 찾아서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왜냐하면 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붙여서 제안하는 거죠. 이걸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잘 정리하면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한 10년차 베테랑 UX 라이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만약 사람을 뽑는다면 화려한 글솜씨보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요. 왜냐하면 UX 라이팅은 결국 사용자를 위한 글이고 사용자가 뭘 원하고 뭘 불편해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UX 라이터가 되려면요. 첫째, 사용자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야 하고요. 둘째, 글쓰기 자체를 정말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해요. 그건 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내 글이 더 좋아질 기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수많은 단어 중에 하필 이 단어를 골랐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UX 라이팅의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돕고 사라지는 것. 정말 최고의 UX 라이팅은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용자가 자기가 글을 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 없이 너무나 매끄럽게 자기가 하려던 일을 딱 끝냈을 때, 바로 그 순간 UX 라이팅은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사용자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디지털 세상의 단어들을 한번 이런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가 우리한테 말을 건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러분이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에서요. 정말 중요하지만 또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뭘까요? 눈에 확 띄는 디자인? 아니면 막힘없는 빠른 속도? 네,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핵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글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르는 버튼에 쓰인 작은 단어 하나, 회원가입할 때 뜨는 안내 문구, 가끔씩 마주치는 오류 메시지까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모든 글자들이 모여서 제품의 전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글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품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바로 이 작업을 하는 분야를 UX 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UX 라이팅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UX 라이팅이라는 건요, 사용자가 제품을 켜고 끄는 그 모든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글을 디자인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예쁜 문장을 쓰는 글짓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용자와 제품이 서로 오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대화 설계라고 보면 딱 맞겠네요. 에이, 그거 그냥 요즘 잠깐 뜨는 유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UX 라이터라는 전문가를 따로 두고 자기네 제품의 말투 하나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왔어요. 이건 해외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토스나 카카오뱅크처럼 사용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UX 라이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UX 라이팅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딱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명확함과 일관성입니다. 에이, 몸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앱이죠? 강남 언니 사례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문장 한번 보세요. 혹시 소리내서 읽어보실 수 있나요? 와, 저는 읽다가 숨이 차네요.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우겨 넣었죠? 강남 언니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딱 2문장으로 나눴어요. 어때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이게 바로 한 번에 하나만 말하기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강남 언니는 UI 텍스트, 그러니까 앱에 들어가는 모든 글을 쓸 때 이 3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요. 첫째, 자신감 있게 말한다. 둘째,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쓴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셋째,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이야기한다. 어때요? 정말 명확하고 좋은 기준이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진짜 좋은 예시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토글 버튼이나 블라인드 처리 같은 말들, 솔직히 이거 개발자나 기획자들이나 쓰는 내부 용어잖아요. 일반 사용자가 이걸 딱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사용자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제외 버튼, 숨김 처리 같은 직관적인 단어로 바꾼 겁니다. 바로 이게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명확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공감과 연결입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의 목소리는요, 그냥 필요한 정보만 탁탁하게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너머에서 사용자와 감성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핵심을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어요. 사용자 중심의 컨텐츠는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사용자와 감성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차가운 디지털 화면 너머에서 사용자가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 혹은 배려를 느끼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구글의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원래 호텔 검색 광고에 있던 버튼 문구가 방 예약하기였어요. 근데 이걸 예약 가능 여부 확인으로 바꿨습니다. 어때요? 그냥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은 차이 같죠? 하지만 이건 사용자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계에서 덜컥 예약을 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냥 어디 방 있나 한번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포착한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문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용자의 참여율이 무려 17%나 급증했습니다. 17%요. 정말 엄청나죠? 단어 몇 개 바꿨을 뿐인데 이게 바로 사용자에게 공감하는 글쓰기의 힘이고 이게 곧바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원칙으로 넘어가면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제품의 목소리라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용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품을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 평균적인 사용자를 상상하곤 해요. 근데요, 네이버의 접근성 가이드를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을 봐야 하는 사람, 아니면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어서 터치가 불편한 사람, 이런 일시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정보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절대로 단 하나의 감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글자 색깔만 빨간색으로 바꾸면요,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오류인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색깔도 바꾸고 눈에 띄는 아이콘도 넣어주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텍스트로 설명까지 해주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만 어떤 상황에 있는 사용자든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이제 UX 라이팅은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UX 라이팅이라는 키워드의 구글 검색량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무려 2100%가 증가했습니다. 2100%요. 그러니까 21배가 넘게 뛴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UX 라이팅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장식품 같은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 됐습니다. 정말 수없이 쏟아지는 제품들 사이에서 사용자들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고 또 계속 사용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목소리를 디자인하는 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 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신의 제품은 사용자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나요?